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 20주선이 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딱 보시다시피 작년도 8월 이후에 이 선 아래에서 계속 지수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봉이죠.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오늘 돌파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 이 위에서 마감하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20주선을 돌파를 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미 돌파가 돼 있는 상태에서 20주선에서 간격을 좀 벌이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지난주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동력은 미국 연준의 피봇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이 방역을 완화할 거야. 이 두 기대가 사실 끊어진 거거든요. 파월 의장이 되게 세게 말하고 중국 당국에서도 당장 방역 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투자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고용시장도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고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채용 중지 또는 감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이어서 메타도 지금 수천 명 감안한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1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감원을 할 정도면 고용지표가 유지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면 긴축을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내년도 되면 정말 피봇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방역 해제를 안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화권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락가락 했지만 어쨌든 우리 증시 마감할 때까지는 플러스였고 항생 지수는 3%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중국 방역 해제돼도 아마 결국에는 다시 해제하겠지. 최근에 중국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이 방역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에 뭐 기업들의 규제가 좀 완화될지도 몰라 이런 재료가 더해지면서 오늘 이제 중화권 증시가 올라간 점도 지난주에 기대했던 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 제법 빠졌거든요. 사실 주말에 환율 떨어진 요인보다 이제 중국이 방역 완화를 해제를 안 한다라고 해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1399원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찍었다가 종가에는 다시 1400원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환율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곧 1300원대 볼지도 몰라 진입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나온 것도 시장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분석을 또 기대감을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그냥 수급 장세거든요. 어떤 재료를 갖다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를 호재로 악재로 다 이제 바꿔버리게 되는데 호재로 해석하게 되는 수급이 만들어졌죠. 뭐 기관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 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종목도 다시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다시 복귀가 됐고, 그러니까 IT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그대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그 아랫단에서 뭐 자동차주 다시 매수, 물론 기아하고 자동차, 현대하고 좀 엇갈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이런 종목군들 다 경기 좋고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매도한 쪽은 카카오하고 네이버 쪽, 그러니까 이 서비스 쪽에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하면서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 매수를 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기관도 매수한 종목을 보면 주로 수출, 자동차, 다음에 이제 IT, 다음에 정유, 뭐 이런 종목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경기가 나빠질 때보다 경기가 괜찮아질 때 반응하는 종목들을 매수했고, 또 양쪽이 매수하면서 매수 업종도 좀 골고루 매수하다 보니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던 종목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계속 매수 상위로 들어오긴 하는데 아랫단에서 보면 게임주라든가 아니면 뭐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어왔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녹스 첨단 소재, 심텍 이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더 이제 좀 티가 났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좀 매도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 반면에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PSK, 동진세미캠 뭐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게임주들도 또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조금 지수가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기존의 대장주였던 2차 전지보다 좀 다른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의 흐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2차 전지 쪽에만 계속 독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분산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개의 피봇은 방향 전환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제로 정책의 전환, 미국의 긴축에 대한 어떤 전환, 이거 기대는 일단 깨진 상태로 넘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물론 이제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연준 인사들 이번 주에 한 7명 이상 발언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괴력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걸 오늘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 그동안에 빅테크가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애플이 만약에 오늘 애플 재료가 엇갈렸잖아요. 뭐 아이폰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11월 이후에 사람을 다시 뽑아서 또 상여금도 주고 해가지고 공장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더라. 이런 어떤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돌아서 줘야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좀 돌아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주선 돌파가 됐는데 주중에 돌파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주 후반까지 이게 유지가 돼야 완전히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착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여기서 조금 더 밀고 올라가서 계속 수급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강세 보인 게 뭐 철강화학,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도 더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경기 관련된 또 수출, 달러 벌어오는 산업들이잖아요. 달러 벌어오는 산업들의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건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쪽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또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가는지 이것도 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피 반등폭을 보면 그러니까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주요 반등 구간의 반등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7%, 5%요 사이 돼 있다가 올해 7월 이후에 한번 11.9% 올라왔잖아요. 지금 11.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만 더 올라가면 2021년 이후에 반등폭 중에서 가장 큰 반등이 되거든요. 지금 대형주 업종 지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요 넘어가면서까지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아마 한 15% 정도까지는 반등폭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점, 그러니까 1% 이상 더 올라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들은 이전 반등폭 이상 어려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거니까 그 흐름이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극복해야 되는 재료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우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익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4분기에 마이너스 1%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플러스로 전망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게 가능해?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마이너스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실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면 여기다 이제 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공포감을 이제 더 이상 부각되지 않느냐 이번 주에 아니면 이제 실적이 나빠질 거야 이런 쪽으로 돌려지게 되는지 이거를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어제 기준이긴 한데 우리나라 여지껏 낙폭들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바꿔 이렇게 보면 달러 기준 원화 기준으로 낙폭이 좀 있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반토막이에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화로는 마이너스 1%지만 달러로는 16% 빠졌거든요. LG전자도 60% 빠졌고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 눈높이에는 주가가 싸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서 충분히 싸져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이제 관건은 이 실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이제 많이 싸져 있잖아. 뭐 이쪽을 바라보게 되는지 뉴스가 어느 쪽에 집중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계속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페에 제가 고릴라 주식 강의실이라고 만들어 놨고 여기 어저께 제가 좀 내용들을 깊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요새 네이버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에 반등의 성격을 칼럼 비슷하게 쭉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지금 장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등급하고 상관없이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와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